진화의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된 백제인 예군의 묘지명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일본이라는 국호가 원래는 백제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예군은 660년 의자왕을 당나라군에게 넘기고 당나라에서 무관으로 출세한 예식진의 형이다. 이때 일본에 남은 백성은 부상에 의지하여 주벌을 피하였고 풍곡에 남은 백성들은 반도를 의지하여 굳세게 저항했다. 일본의 역사학자 도노 하루유키 교수는 묘지명에 기록된 일본이 당시의 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를 뜻한다고 주장하여 학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도노 하루유키는 묘지명을 쓴 사람은 국호를 직접 쓰지 않고 기교를 응축시킨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화인들이 볼 때 당나라 동쪽에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로 백제를 일본이라고 불렀고 부상, 풍곡, 반도도 모두가 백제 영토를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외국은 묘지명에서 해좌, 영동으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진화인들이 백제의 땅을 지칭하는 타칭 명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백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국호의 공식적인 사용은 서기 701년 다이호 율령 제정 후에 쓰였다. 백제가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후로부터 40여 년 후의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동의전에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구당서의 기록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벗어난다. 구당서에는 일본도 나오고 외국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8, 9세기의 구당서 신당서에 나타난 화족의 시각은 일본이 본래 외와는 다른 세력이었다고 보고 있었다. 이것은 외와 일본이 서로 다른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은 옛 외노국이다. 일본국은 외국의 별종이다. 그 나라가 해 뜨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이름하였다. 혹자는 외국이 스스로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고쳤다고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일본은 과거에는 소국으로 외국의 땅을 병합했다고 한다. 대부분 학자들은 고대 외와 일본이 동일한 종족이며 처음부터 열도에 있었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 학자들은 외와 일본이 서로 다른 지역의 나라였다고 주장한다. 일본국이 외국의 별종이라는 기록은 일본국이 외의 한 갈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기록은 일본과 외가 서로 관련이 있는 두 세력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동일한 세력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분명한 것은 외가 반드시 일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구당서의 기록을 보면 일본이 소국이었지만 외국의 영토를 병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당서의 기록은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외국이 일본국을 병합했다는 것이다. 하명원년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후에 점차 화족의 말을 익히면서 외란 이름을 싫어하여 일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말하길 나라가 해 뜨는 곳에 가까우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고 한다. 혹은 일본은 소국으로 외에게 병탄되어 그 이름을 씌운 것이라고 한다. 668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에 대해 외가 사신을 보내 축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국호를 일본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린다.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일본은 소국이었고 외에게 병합되었는데 외가 일본의 국호를 빼앗아서 자신의 국호를 일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구당서의 기록과 비슷하지만 병탄한 주체가 일본에서 외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백강 전투에서 당에 대패한 외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에 축하를 하려고 일부러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다. 이때 사신을 보낸 나라는
전쟁 당사자인 왜가 아닌 다른 존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나라 현종 시기에 대신이자 시인인 장구령의 문집인 당승상 곡강 장선생 문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일본 국왕에게 조칙을 내린다. 너희는 예의의 나라이며 신령이 보호하는 나라로 망망대해를 왕래하며 아직도 당에 손실이나 우환을 끼친 적이 없다. 이 기록은 백강에서 나당연합군과 싸운 왜가 당나라 시기에 일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백제를 구하기 위해 전 국력을 쏟아부은 왜에게 너희는 우리와 싸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 일본이 과거의 왜와는 다른 존재라고 당나라가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북송의 왕부가 961년에 편찬한 당회효에도 왜국과 일본국이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왜 왕국은 신라와 바짝 근접해 있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침략하여 위급할 경우 왜왕은 반드시 군대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외국 동쪽 바다의 작은 섬 중의 야인으로 야고, 파야 단이 3국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왜국에 부용하였다. 북으로는 대해를 한계로 하고 서북은 백제와 접하고 정북은 신라에 막혔으며 남쪽은 월주와 서로 붙어 있다. 당회효에 기술된 왜국은 현재의 열도가 될 수 없다. 월주는 절강성의 소흥이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왜국이 남쪽으로 월주와 붙어 있다면 왜국은 강소성과 안위성 어딘가에 있어야만 한다. 당회효에 기록된 일본국은 구당서의 기록과 같다. 일본은 왜국의 별종이다. 그 나라는 해의 가장자리에 있어 일본국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혹은 이르기를 왜국이 스스로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싫어하여 일본이라고 고친 것이라고 한다. 혹은 일본은 예전에는 소국이었는데 왜국의 영토를 강제로 병합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열도는 백제의 영토였고 그 땅에 살던 백제인들과 대륙에서 패망한 유민들이 넘어와 새로운 백제인 일본을 건국했다고 추정된다. 양자강 남부의 왜국도 당과 신라에 밀려 대만과 유구를 거쳐 열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고학자 도리이 류조는 일본 민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북방계 민족과 함께 남방계 민족을 처음으로 거론한 학자이다. 도리이 류조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가담한 관변학자였지만 그가 동아시아를 샅샅이 조사하며 연구한 결과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도리이 류조는 1896년에서 1900년까지 4번에 걸친 대만의 원주민 조사와 1902년에 진화 서남부 소수민족 조사를 토대로 북방계와 남방계 민족을 포함해 일본 민족 기원론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였다. 도리이는 무인도였던 일본에 처음 거주하기 시작한 선주민을 아인으로 보고 거기에 한반도에서 도래한 북방계 민족인 고유 일본인과 남방계 민족인 인도네시아 및 인도차이나 민족이 도래하여 혼합하였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고대 일본의 토기는 크게 조몽 토기와 야요이 토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남긴 사람들은 아이누이며 후자를 남긴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었다. 한반도 만주 몽골의 유물과 야요이 문화의 유물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석기 시대와 금속기 시대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일본 내의 여러 집단 중 인원수가 가장 많고 널리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선조가 되어 고대 일본 문화를 남겼다. 이른바 도레인이라는 명칭은 도리이가 처음 명명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일본 민족의 주류였다는 그의 학설은 식민지 관변학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도리이는 인도네시안과 인도차이나 민족도 일본 민족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여기서 인도차이나 민족이 바로 왜족이라는 것이다. 도리이는 왜족인 인도차이나 민족이 현재의 일본에 끼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현재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한반도에서 도래한 고유 일본인으로 보았다.
도리 류조는 일본에 이주한 남방계 민족의 기원을 대륙의 남부와 필리핀, 대만으로 보았다. 그리고 필리핀, 대만에서 류큐 제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한 경로를 상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먼저 규슈 지방에 도착하여 정주하였으며 먼저 일본에 이주했던 북방계 민족인 고유 일본인과 서서히 혼혈되어 갔다는 것이다. 도쿄대 의학부 인류유전학교실 도쿠나가 가스시 교수는 일본인, 한국인, 진화의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동아시아 12개 민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 본토인은 오키나와인이나 홋카이도의 아이누족보다 한국인과 진화의 조선족에 가장 가까웠다고 밝혔다. 최근의 게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6번 염색체 내에 존재하는 HLA 유전자군을 동아시아 여러 민족과 비교한 결과 일본 본토인과 가장 가까운 집단은 한국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도쿠나가 교수는 몽골과 진화 동북부에서 한반도를 거쳐 열도 중앙부에 이른 집단이 현재 일본인의 중추적인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쿠나가 가스시 교수는 HLA 유전자군을 통해 야요이 시대 이후 열도에 도래한 선조 집단의 이주 경로를 추정하였다. 그가 분석한 이주 경로를 보면 주류는 대부분 한반도를 경유하고 있는 반면에 진화의 남부에서 대만, 류큐를 거쳐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로가 눈에 띈다. 외는 크게 두 개의 외가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백제의 영토였던 열도와 양자강 이남의 외가 그것이다. 두 외는 모두 백제 전성기의 백제의 담로였고 특히 열도는 백제인이 다스렸던 직할 영토였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백강 전투에서도 패하자 백제 부흥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열도의 담노왕 천지는 이제는 백제의 담노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로 독립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독립국은 백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일본으로 국호를 바꾸고 대륙에서 백제와 함께 패망한 외를 흡수했던 것이다. 일본 고대사의 진실은 열도의 일본이 백제에 의해 건국되고 경영된 직할 영토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백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